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오늘도 공인중개사법 기출 3문제 보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료는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 업로드 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회 10번 문제입니다. 전속중개계약에 대해서는 시험에 해마다 출제가 됩니다. 전속중개계약이란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에 한하여 중개를 일임하는 중개계약을 전속중개계약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게 전속중개계약 체계를 장려하기 위해서 시험에는 해마다 출제됩니다. 자, 옳은 것인데 1번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원칙 3월이고 예외 당사자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로 단축된다. X입니다. 5개월 계약했으면 4개월 했으면 4개월, 5개월 했으면 5개월 가능합니다. 지금 4개월 전속중개계약 체결했으니까 4개월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전속중개계약서 5년 보존이라고 했는데 3년 보존이죠. 전속중개계약서와 확인설명서는 3년 보존이고요.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 매수신청대리 사건카드, 매수신청대리 대상물 확인설명서, 매수신청대리 행정처분대장은 5년 보존입니다. 5년 보존이 5개, 3년 보존 2개가 있죠. 자, 그 다음에 3번 개업공개사가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예, 이게 맞는 내용이네요.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를 해야 되죠.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하지 않는 한 개업공개사는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해야 되죠. 7일 이내에 공개해야 되는데 이게 틀렸네요.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10월 10일 날 계약 체결했으면 20일이면 이거 10일 이내니까 X잖아요. 7일 이내에 17일까지 공개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4번도 틀렸고요. 5번 의뢰인이 아니고 개업공개사는 의뢰인 갑에게 갑을 간 게 의뢰인이 갑이고 개업공개사가 항상 을이죠.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인 갑이잖아요. 따라서 개업공개사는 의뢰인 갑에게 계약 체결 후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사항을 통지해야 되는데 그 통지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X네요. 문서로 해야 됩니다. 문서로. 서면으로 해야 된다고요. 민법에서는 문서로 해야 된다, 서면으로 해야 된다. 무조건 X죠.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은 유효기간 원칙 3월 예외 당사자 약정으로 정할 수 있고요. 2번은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이고요. 4번은 7일 이내에 정보 공개해야 되고요. 5번은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회에 대해서 협회는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협회 가입해도 되고 협회 가입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번 국토부 장관은 협회 임원이 공제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을 요구하거나 해당 위반 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예, 협회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두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점을 주의해야 됩니다. 다만 협회 지부 설치 신고, 지회 설치 신고, 지부는 시도의사,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것 빼고는 전부 국토부 장관입니다. 물론 금융감독원장은 국토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회 공제사업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죠. 그것 빼고 모두 국토부 장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협회가 위반 행위를 하면 모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협회는 징역 벌금도 없고요. 인가 받았는데 인가 취소도 없습니다. 오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하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3번 발기인은 300명 이상입니다. 발기인은 300명 이상이고요. 창립총회는 600명 이상이 참석을 해야 되고요. 그 600명 중에는 서울특별시에서 100명 이상, 광역시 및 도에서 20명 이상이 참석을 해야 되죠. 4번 협회 총회 의결 내용은 10일 이내, 이게 틀렸네요. 10일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입니다. 지체 없이 10일 이내라고 해서 X가 되겠습니다.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 그 암기 프린터 50번에 보면 있죠. 50번에 1번에 보면 협회 총회 의결 내용은 지체 없이 보고, 자격 취소의 경우 시도의사는 5일 이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입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틀린 것은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 상황이 불량하여 중개사고 피해자 및 공제가입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업무집행 방법의 변경의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체 없이 보고해야 된다. 자격 취소는 5일 이내에 보고해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번 문제입니다. 사무소 이전 절차인데요. 이때까지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 중에서 유일하게 국토교통부령인지 대통령령인지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 유일한 문제입니다. 이게. 따라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거 나오면은 아예 그거는 답으로 체크를 안 하면 됩니다. 근데 유일하게 요거 하나는 국토부령인지 대통령령인지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인데요. 사무소 이전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개업공개사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되고요. 분사무소 이전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기관할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인데요. 지금 1번하고 3번하고 차이점이 바로 대통령령, 국토부령 요것만 차이가 나잖아요. 따라서 국토부령인지 대통령령인지를 알아야 풀 수 있는 유일한 문제. 이때까지 32번 시험을 실시했는데 국토부령인지 대통령령인지를 알아야 풀 수 있는 유일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무소 이전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국토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거 이때까지 시험에 나왔던 것 자격정지, 업무정지, 구체적 기준, 즉 개별 기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서식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서식 국토교통부령이고요. 보통 숫자 같은 거 나와 있는 거 이런 거 디테일한 것들은 국토교통부령이 많죠. 법률은 포괄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요. 시행령은 보다 구체적 내용을, 시행규칙은 아주 구체적 내용, 아주 세부적 내용입니다. 따라서 모든 서식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거 시험에 나온 게 과태료의 개별 기준, 과태료의 개별 기준, 즉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 전속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될 사항 이런 것들은 국토교통부령에 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등록기준, 법인의 등록기준 중요하다고 했죠. 법인의 등록기준 5가지도 시행령, 즉 대통령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하고 시행령하고
고 같은 말이고요. 국토교통부령하고 시행규칙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2번에는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유일하게 국토교통부령인지 대통령령인지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개업공개사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는 이전한 날로부터 우리 사무소 이전 절차하고 제가 이사 가는 것, 주민등록 전입신고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했습니다. 옮기고 나서 10일 이내에 이전 후 등록관청입니다. 이전 전이 아니고요.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분사무소 관련해서는 분사무소 설치신고, 분사무소 이전신고, 분사무소 휴업신고, 분사무소 무정지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입니다. 다만 분사무소에서 중개행위를 하였을 경우 중개보수는 분사무소 관할 시도 조례라는 점을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숙제가 아닌 축제 같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